네, 오늘 MySQL 실행 계획 해석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 먼저. 다시. 네. 일단 문제의 상황을 먼저 보시죠. 일단 저희가 많이 했던 어떤 복잡한 쿼리가 성능 문제가 있을 때 계산하는 과제를 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저의 경우에 아티클 탐색 기능이 있었어요. 이 아티클 탐색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티클 탐색 페이지에서 아티클들을 불러오는 기능인데, 얘가 하나의 API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서치라는 쿼리 파라미터를 넘겨준 걸로 검색을 해야 되고, 또 필터링도 세 가지가 존재해가지고 주제, 직군, 기술 스택 필터링이 있고, 그다음에 무한 스크롤 페이지네이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렬 기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리미트 커서에 맞게 페이지를 잘라서 보내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넣은 쿼리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거를 보기에는 너무 오늘 할 게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보면 조인을 하고 직군, 주제, 기술 스택하고 커서도 잘라내고, 그다음에 기술 스택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 해빙 카운트로 계산을 하고 정렬을 하고 페이지네이션 잘라내고 이런 건데, 오늘 간단한 쿼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게 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여서 다 빼고 기술 스택 2개 선택하고 클릭 조회수로 정렬하는 쿼리를 한번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티클 테이블이랑 테크 스택 테이블이 있고, 얘가 다대다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 테이블인 아티클 테크 스택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A, TS, ATS고 세 개를 조인을 해줘야 됩니다. 기술 스택 필터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 스택에서 우리가 선택한 자바와 도커라는 테크 스택을 가지는 두 개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아티클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해서, 그러면 얘가 조인을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은 행이 생기겠죠.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불러올 것은 아티클이기 때문에 이 조인한 것을 아티클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이 그룹 바이 한 것 중에서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자바를 가지고 있거나 도커를 가지고 있는 테크 스택으로 필터링을 하는데, 아티클이 그러면 자바만 가지고 있는 애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도커만 가지고 있는 애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티클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했을 때 저희가 걸러내고 싶은 거는 자바랑 도커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아티클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크스택 아이디로 카운트를 했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티클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해빙절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조회수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스가 동일한 거를 또 순서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아이디로 정렬을 하고 마지막에 21개를 잘라내는 이러한 쿼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explain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전체 너비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explain으로 하면은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분석을 할 때 explain 테이블을 공부해봤기는 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얘를 AI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 얘가 좀 한 4초 정도 되게 오래 걸리는 쿼리였거든요. 100만 개 데이터를, 아티클 100만 개 넣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 테이블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은 AI가 뭐가 병목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나요? 일단 느낌. 로우가 10,000개, 15,000개. 오, 뭐가 15,000개. 엄청 많이 가져오죠. 유징 파일 소트. 네, 유징 파일 소트. 이것도 안 좋은 거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AI는 이 유징 템포러리, 유징 파일 소트 이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 직접 정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부분을 튜닝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룹 바이로 집계하고 해빙들로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대충 읽고 넘어갈게요. 뒤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덱스를 정렬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시물을 임시 테이블에 올린 다음에 이게 유징 템포러리 전체 정렬을 수행하고 나서야 21개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병목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렬을 튜닝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그때 해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결과를 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나 코치님들한테. 근데 나중에 제가 이 과정을 블로그로 쓰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재연도 해보고 익스플레인도 보고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즈도 보면서 정렬이 문제입니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보니까 정렬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진짜 문제는 네스티드 루프 이너 조인하는 단계에서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하는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얘는 애널라이즈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32,000개의 로우를 조인을 하면서 보고 있고 보시면은 4.51 첫 번째 행을 읽는데 4ms였는데 마지막 행을 읽는데 4,300ms 여기서 거의 4초를 다 쓰고 있죠. 그래서 딱 봐도 조인을 하는 과정이 문제고 사실 유징 템포러리 유징 파이소트 직접 정렬을 하긴 하지만 이 정렬을 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데 소트 여기도 있고 그렇게 정렬을 할 양 자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병목이 아니었어요. 진짜 병목은 아니었고. 그래서 진짜 병목은 테크 스택과 아티클 테크 스택을 조인을 해가지고 자바 또는 도커 기술 스택을 가지는 행을 찾아냈는데 그게 32,000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2,000개 행에 대해서 아티클 테이블을 찔러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게 하나의 행을 가져오는데 0.1ms가 걸리는데 이거를 32,000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4,000ms라는 큰 병목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중에 알고 이게 AI한테 이렇게 해석을 맡기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보고 좀 이해할 수 있게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라도 내 힘으로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말하는 이거는 이 explain 테이블을 의미를 하고요. AI는 왜 오해했을까? 그래서 왜 explain도 있고 explain analyze도 있는데 AI는 explain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했을까라는 생각, 궁금증을 한번 파헤쳐보고 제 기억으로 그 수업에서는 그 DBA 분이 하신 특강에서도 그렇고 네오가 하신 수업에서도 그렇고 본인은 explain analyze를 잘 안 쓰신다 했거든요. explain만 봐도 충분히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explain analyze만 봐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explain analyze를 봐야 되는 건가? 왜 explain만 봐도 된다고 하는 거지? 이러한 궁금증을 한번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힘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 모든 칼럼을 한번 쫙 공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실행계획 분석 공부하기입니다. 엄청 많죠? 좋아. 이게 참고로 그 리얼 MySQL 책을 제가 읽고 그냥 책 정리하듯이 쭉 정리한 거라서 대부분의 내용은 리마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저희가 분석할 것 아까 봤던 그 쿼리 3개의 조인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조건이 있고요. 필터링 조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있었고 그래서 이 미리 알고 갈 거는 아까 앞에서 포라가 잘 설명해 줬는데 표의 각 라인 3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쿼리 문장에서 사용된 테이블의 개수만큼 출력이 됩니다. 이 개수는 만약 서브 쿼리로 임시 테이블을 생성한 경우 그 임시 테이블까지 포함인데 저희는 일단 서브 쿼리가 없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3개의 라인 있죠. 이 테크 스택, 아티클 테크 스택, 아티클 해가지고 조인을 3개의 테이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클 테이블, 아티클 테크 스택 테이블, 테크 스택 테이블 이 3개의 테이블 개수에 맞게 실행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된 실행 계획에서 위쪽에서 출력된 결과일수록 쿼리의 바깥 부분이거나 먼저 접근한 테이블이고 아래쪽에 출력된 결과일수록 쿼리의 안쪽 부분 또는 나중에 접근한 테이블에 해당한다. 인데요. 이게 좀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을 때 일단 이 ID 값에 따라서 다르긴 하거든요. 아이디가 같은 행들일 경우 위에 있는 애가 먼저 접근하는 게 맞아요. 네, 일단 이거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행이 먼저 접근한 행이다. 그래서 첫 번째 행 아이디 칼럼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디 칼럼은 단위 셀렉트 쿼리별로 부여되는 식별자 값입니다. 그래서 단위 셀렉트 쿼리라는 거는 하나의 셀렉트 문장에 여러 개의 합의 셀렉트 문장이 있을 수 있죠. 서브 쿼리라고 보통 부르는. 이렇게 해서 셀렉트 단위로 구분한 것을 단위 셀렉트 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저희 익스플레인 테이블에는 아이디가 하나만 1번만 표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단위 셀렉트 쿼리가 하나만 있고 서브 쿼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 1번으로 다 처리가 된 거고요. 만약 서브 쿼리가 있었으면은 아이디가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의 셀렉트 문 안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면 저희 케이스의 경우인데 조인되는 테이블의 개수만큼 실행계획 레코드가 출력되지만 같은 아이디 값이 부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이해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셀렉트 타입. 다 심플이네요. 셀렉트 타입 칼럼은 각 단위 셀렉트 쿼리가 어떤 타입의 쿼리인지 표시를 하는 칼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종류는 총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케이스를 먼저 볼게요. 이 셀렉트 타입은 세 가지 쿼리 모두 심플이었어요. 심플은 유니온이나 서브 쿼리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셀렉트 쿼리, 조인 포함. 그래서 저희는 유니온이나 서브 쿼리가 없었기 때문에 심플 타입인 거를 알 수 있고요. 혹시 이 중에서 궁금한 게 있나요? 지금 프라이머리. 네. 프라이머리는 유니온이나 서브 쿼리를 가지는 셀렉트 쿼리의 실행 계획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단위 쿼리입니다. 그래서 유니온이나 서브 쿼리를 가질 경우 단 하나의 프라이머리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elect 뭐뭐뭐 하고 where 서브 쿼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브 쿼리 말고 그 서브 쿼리를 호출한 바깥에 있는 쿼리 걔를 프라이머리 셀렉트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서브 쿼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브 쿼리, 디펜던트 서브 쿼리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프라이머리는 저 앞에 있는 아이디 컬럼이 2, 3일 때만 나올 수 있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다 써놨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내용을 좀 써놨고요. 하나 또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드라이브드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파생됐다 이런 거죠. 그것과 같이 단위 셀렉트 쿼리의 실행 결과로 메모리나 디스크에 임시 테이블이 생성됐을 때 그 테이블, 그 칼럼의 그 쿼리를 가지고 디라이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서브 쿼리가 프롬절에 사용된 경우 항상 셀렉트 타입이 드라이브드인 실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MySQL 8.0 버전부터는 프롬절의 서브 쿼리에 대한 최적화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는 게 사실 되게 불필요한 연산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MySQL 8.0부터는 프롬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도 걔를 조인으로 제작성을 항상 할 수 있거든요. 조인으로 제작성해서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쿼리 튜닝을 할 때 셀렉트 탑을 봤을 때는 이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면 좋습니다. 만약 서브 쿼리를 조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서브 쿼리보다는 조인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라고 책에 쓰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셀렉트 타입 컬러. 또 혹시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궁금하다 하고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것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얘는 서브 쿼리나 조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심플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세 번째로 테이블은 간단하죠. 그래서 이 실행 계획은 테이블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 테이블의 이름에 별칭이 부여된 경우에는 별칭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셀렉트 쿼리일 수도 있어요. 셀렉트 now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테이블 컬럼에 널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 테이블 컬럼에 이렇게 꺽쇠로 표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derived n 또는 union n m과 같이 꺽쇠로 둘러싸인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시 테이블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쿼리에 의해서 생성된 임시 테이블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니온은 그 테이블 두 개가 겹쳐진 형태거나 그두 개가 교집합 뭐 이런 형태잖아요. 네네네. 드리브는 프롬에서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은 저 유니온이 말하고 싶은 거는 조인으로 생성된 이 테이블이다. 드리브는 프롬으로 생성된 이 테이블이다를 분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명명하고 유니온은 조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유니온이라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유니온이 아마 공집합일 거거든요. 조인이 교집합이고. 그래서 유니온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이다를 명시를 하는 거고요. 얘는 두 개의 서브 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 것 같고 아마도. 그래서 그 타입에 따라 다르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서브 쿼리라고 표시가 되면은 프롬절 이외에 사용되는 서브 쿼리. 아까 프롬절에 사용되는 경우는 네, 드리브드라고 했고 프롬절에 사용된 클리어로 표시되고 그 밖의 위치에 사용된 쿼리는 전부 서브 쿼리입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가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첩된 쿼리, 셀렉트 되는 칼럼에서 사용된 서브 쿼리는 네스티드 쿼리입니다. 그 다음에 where절에 사용된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서브 쿼리라고 부르고 from절에 사용되는 서브 쿼리는 파생 테이블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하고 뭐 서브 쿼리가 반환하는 값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값만 반환하면은 스칼라 서브 쿼리, 하나의 레코드만 반환하면은 로우 서브 쿼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간단하게 별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티션은 널로 표시되어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옵티마이저가 사용하는 파티션들의 목록을 여기에 표시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할 때 파티션으로 나눠서 저장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파티션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만약 내가 데이터 파티션을 했다 하면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서는 파티션 몇 번을 쓸 거야 라는 게 여기 표시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타입 칼럼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 부분은 호라가 설명을 해줬는데 타입 칼럼의 값은 각 테이블의 접근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고 쿼리의 실행 계획에서 타입 이후의 칼럼들은 MySQL 서버가 각 테이블의 레코드를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인덱스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풀스캔을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쿼리 튜닝을 할 때 인덱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타입 컬럼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빠른 순으로 지금 모든 타입 컬럼을 나열을 한 거고요. 일단 아까 칼리가 궁금하다고 한 제일 빠른 시스템부터 한번 볼게요. 시스템은 레코드가 한 건만 존재하는 테이블 또는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을 참조하는 형태의 접근 방법입니다. 테이블 자체가 이렇게 생긴 애들을 참조할 때 제일 빠를 거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볼 일이 없는 게 InnoDB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타입 칼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도 많이 봤을 텐데 아시는 분 있나요? PK 뭐 유니크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쿼리가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 칼럼을 이용하는
외열 조건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라는 거는 그 테이블에 딱 하나만 있는 값이잖아요. 얘로 외열 조건절을 필터링 하면은 그 결과값이 하나만 나올 거라는 게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 컬럼을 이용하는 외열 조건절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한 건을 반환하는 쿼리의 처리 방식을 컨스트로 표시를 합니다. 네. 근데 만약 프라이머리 키가 복합 키일 수도 있죠. 두 개의 키로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프라이머리 키만 이거 조건으로 사용하면은 반환하는 게 여러 개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스트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PC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이름이랑 학번을 묶어서 PK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름만 지금 외열절에 사용했으면은 얘는 콘스트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하나만 반환하는 애가 얘여서 얘가 두 번째로 빠르다인 거고요. 그다음에 EQREF는 아까 보긴 했는데 조인에서 사용을 되는 거고 처음 읽은 테이블의 칼럼 값을 그 다음에 읽어야 할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 칼럼의 검색 조건에 사용할 때를 가리켜 EQRF라고 합니다. 좀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이게 표시되는 거는 조인에서 두 번째 이후에 읽는 테이블의 타입 칼럼에 EQRF가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의 칼럼을 어떤 조건으로 조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읽어야 할 테이블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로 조인을 한다. 아니면 유니크 키로 조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딱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테이블에서 딱 하나만 나온다는 게 보장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인을 할 거긴 한데 그 유니크 조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나올 조인 타입이다.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좀 빠른 거고요. 위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아티클 테이블에 EQREF가 표시가 돼 있어요. 얘는 아티클이랑 아티클 테크 스택을 조인을 할 때 아티클 아이디랑 아티클 테크 스택의 아티클 아이디를 조건으로 조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아티클 아이디를 가지는 아티클의 행은 딱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얘 타입은 EQREF, equal 값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조인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는 얘는 조인의 순서와 관계가 없고요. 인덱스 종류랑도 관계가 없고 동등 조건으로 검색할 때 F 접근 방법이 사용됩니다. 얘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고요. 얘는 그냥 동등 조건이라서 유니크랑 관계가 없어서 레코드가 반드시 한 건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이 둘보다는 느립니다. 하지만 매우 빠른 방법 중에 하나고 이 세 가지, 위에서 봤던 세 가지는 성능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접근 방법이다. 쿼리를 튜닝할 때도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티클 테크 스택에 이게 표시된 거를 볼 수 있는데 아티클 테크 스택은 동등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레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볼 거는 여기 레인지가 있어서 레인지를 볼게요. 레인지는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범위로 검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검색할 때 사용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레코드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레인지 접근 방법도 상당히 빠르며 모든 쿼리가 이 접근 방법만 사용해도 최적의 성능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이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는 다 의미를 알게 됐어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자주 본 것 같다. 인덱스 뭐지? 얘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얘는 인덱스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2개 이상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각각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병합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레인지보다는 좀 느리다. 그럼 네. 어떤 상황이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아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생각해 본 게 없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GPT한테. 아 지금요? 적극적이신데요?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찾고 있거든요. 라이브 해주시네요. 인덱스. 이 앞에서 처리한다. 지금 재미나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도 안 보이는구나. 잠시만요. 올 조건을 사용할 때가 가장 흔하다고 하거든요. 오른쪽과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아니 지금 select all from members where email or phone number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이메일과 폰 둘 다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 다 인덱스가 있으면은 이메일 인덱스에서 얘로 해서 PK 집합을 찾아내고 폰 넘버 인덱스에서 얘로 필터링을 해서 PK 집합을 찾아내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올 조건이니까 두 개의 PK의 공집합을 하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인덱스를 이런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효를 한번 쭉 봐보면은 인덱스는 아까 포라가 설명해준 것처럼 인덱스 풀 스캔을 의미를 하고 하지만 인덱스 풀 스캔이긴 하지만 테이블 풀 스캔보다 빠르겠죠?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테이블 풀 스캔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근데 뭐 항상 비효율적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해요. 배치 프로그램처럼 대용량의 레코드를 처리하는 쿼리에서는 잘못 튜닝된 쿼리보다 더 나은 접근 방법일 수도 있대요. 왜냐면 어차피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성능이 빠른 순위라고 하긴 했지만 이 풀 테이블 스캔 빼고는 다 그래도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것까지는 없고 이게 뜨면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 컬럼은 이렇게 얘는 동등 조건을 사용하는 쿼리다. 얘는 조인에서 유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조인의 쿼리다. 얘는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 좀 넘어가 보면은 파시블 키 컬럼은 말 그대로 옵티마이저가 최적의 실행 계획을 만들기 위해 후보로 선정했던 접근 방법, 그러니까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진 않고요. 이런 후보군이 있었다라는 거고 키는 이 위에 있던 애들 중에서 최종 선택된 실행 계획에서 사용하는 인덱스입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 워지가 아닌 경우에 아까 칼리가 물어봤던 걔가 아닌 경우에는 테이블 하나당 하나의 인덱스만 뜨게 되고요. 만약 타입이 all과 같이 인덱스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은 널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서 지금 각각의 인덱스가 표시가 돼 있고요. 어떤 인덱스를 썼는지. 그다음에 키렌은 이 키에서 각 인덱스 레코드에서 몇 바이트까지 사용했는지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얘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거를 알면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 인덱스가 다중 인덱스일 수도 있잖아요. 다중 인덱스에서 몇 개의 컬럼까지 사용했는지를 키렌 컬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해요. 네, 저희는 키 길이가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근데 이걸 알려면은 각 타입의 길이가 몇 바이트인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그 두 인덱스에서 사용된 컬럼의 개수의 합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인덱스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인덱스 하나가 여러 개의 컬럼으로 구성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랑 클릭스를 묶어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복합 인덱스로. 근데 그 두 가지 컬럼을 다 안 쓸 수도 있고 데이트 값으로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인덱스 길이가 표시된 게 아니라
데이트까지의 인덱스 길이가 표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뭔가 저는 인덱스 머지 때처럼 여러 인덱스가 사용되면은 그때도 저기는 합으로 나와야 되는. 오, 그거는 또 새로운데요. 뭔가 근데 따로 표시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따로 표시될 것 같아요. 책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합으로 표시되면 너무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레프 칼럼에는 비교 조건으로 어떤 값이 제공됐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수값을 지정했다면 만약 where id는 1 했다면은 그냥 콘스트로 표시가 되고 다른 테이블의 컬럼명이라면은 그 테이블과 컬럼명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equal 조건에 사용됐던 값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얘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두면 좋은 게 쿼리의 실행 계획에서 레프 칼럼의 값이 펑션이라고 표시가 될 때가 있는데 얘는 그 참조형으로 사용되는 값을 그대로 사용된 게 아니라 어떤 변환을 거쳐서 참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병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레프 칼럼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로우즈 칼럼은 옵티마이저가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 읽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행의 수입니다. 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각 조건에 대해서 가능한 처리 방식을 나열하고 각 처리 방식의 비용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비교를 할 때 이 여러 가지 처리 방식의 후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레코드를 읽고 비교해야 하는지 예측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이 예측 비용은 통계 정보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했던 값이 이 로우스 칼럼에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예측치가 아니라 값을 반환하는 레코드가 아니라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 읽어야 되는 레코드의 수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 테이블을 조인을 할 때는 로우 값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야지 전체 작업량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옆에 나오는 필터 칼럼. 필터 칼럼은 인덱스 조건 외에 나머지 조건으로 필터링 했을 때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데이터의 비율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로우즈랑 필터드랑 같이 봐야 돼요. 저의 케이스의 경우 첫 번째는 2개를 반환하고 2개 중에 100, 그럼 100%가 필터링 됐다는 거거든요. 얘가 다 100이긴 한데 찾아온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게 로우즈거든요. 로우즈 숫자가 너무 크다면은 인덱스를 제대로 못하고 풀 스캔을 하고 있거나 그 인덱스 스캔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뜻이다. 튜닝 포인트. 로우즈는 큰데 필터드는 적다면은 얘는 헛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읽는 건 엄청 많이 읽었는데 반환해야 될 거는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컬럼 설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예측과 실제 실행, 내가 실제 돌려봤을 때 이 예측한 거랑 너무 다르다 하면은 통계 정보가 깨진 상태라고 합니다. 통계를 갱신해주면은 옵티마이저가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엑스트라 칼럼인데요. 엑스트라 칼럼. 얘는 칼럼이 되게 안 중요할 것 같이 이름을 지어놨는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자주 표시가 됩니다. 엑스트라 칼럼에는 내부적인 처리 알고리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 많아요. 이게 책에 31가지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다 정리하기는 너무 불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저의 실행 계획에 나온 애들만 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using file sort, using index, using temporary, using where 있습니다. 파일 소트는 order by를 처리할 때 인덱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할 때 조회된 레코드를 다시 한번 정렬 과정을 거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렬용 메모리 버퍼에 복사해서 퀵소트 또는 힙소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렬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도 using file sort는 튜닝을 한번 해보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using index는 커버링 인덱스를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파일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고, using temporally는 쿼리를 처리하는 동안 중간 결과를 담아두기 위해 임시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얘는 메모리에 생성될 수도 있고 디스크에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룹 바이 쿼리는 얘는 그냥 테이블 자체로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인덱스가 없으면. 그래서 얘는 이 임시 테이블이 필요가 합니다. 그다음에 using where는 MySQL 엔진 레이어에서, 여기서 MySQL 엔진 레이어라는 거는 스토리지 엔진 레이어가 있고 MySQL 엔진 레이어가 있어요. 스토리지 엔진 레이어는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1차로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필터링 할 게 필요했다라면은 using where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레인지로 잘라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가져온 다음에 인덱스가 없는 동등 조건으로 비교를 해서 필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체크 조건은 MySQL 엔진 레이어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칼럼이 어떤 값을 표시를 하고 우리가 봤던 값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내 힘으로 분석해보자. 얘를 이제 보면은 일단 지금 서브 쿼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id가 하나의 값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 심플 타입의 쿼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세 개의 테이블이 조인이 되었다는 건데 이 id 값이 같을 때 이 행의 순서가 어떤 순서를 의미한다 했죠? 먼저 실행되는 순서. 네, 먼저 실행되는 순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데 이 조인을 할 때 드라이빙 테이블, 제일 기준이 되는 테이블로 테크스택 테이블을 선택을 했어요. 순서대로 테크스택 테이블을 먼저 뭔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아티클 테크스택을 조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티클 테이블을 조인을 시켰다. 이런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테크스택은 레인지로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한 거일 거고요. 그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하는데 사용한 인덱스는 UK 테크스택 네임입니다. 얘가 유니크 키 테크스택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크스택에 자바랑 도커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 네임 타입은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바와 도커에 대한 인덱스를 타가지고 인덱스 레인지 스캔으로 테크스택을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두 개만 찾아내요. 왜냐면 테크스택 테이블에 자바랑 도커는 유니크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개만 걸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실 첫 번째 드라이빙 테이블로 테크스택을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봤을 때 결값이 두 개니까 얘부터 조인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얘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럼 넘어보면은 두 개의 칼럼을 걸러낸 다음에 아티클 테크스택을 레프 타입으로 검색을 했는데요. 얘는 키를 보면은 테크 아티클 인덱스로 하고 있어요. 이 테크 아티클은 테크스택 아이디, 아티클 아이디인 거거든요. 얘는 조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테크스택 두 개를 걸러내고 아티클 테크스택과 테크스택을 조인할 때는 테크스택 테이블의 아이디랑 아티클 테크스택의 테크스택 아이디 얘를 쓰는데요. 그래서 얘가 아티클 테크스택에서 지금 위에서 걸러낸 두 개의 테크스택 아이디를 가지고 나머지 이 아티클들을 걸러내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등 조건으로 테크스택 아이디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결과값이 15,321개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테크스택 테이블이 있고 아티클 테크스택 테이블은 테크스택 아이디랑 아티클 아이디가 있겠죠. 그래서 그 테크스택 아이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티클들이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는 이 자바와 도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아이디 1번이고 아이디 2번이라고 하면은 테크스택 아이디가 1, 2인 아티클 테크스택의 행을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뜻은 자바를 가지고 있거나 도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아티클의 개수만큼 반환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개수가 15,000개. 얘는 이 앞에서 검색된 행 하나당 15,000개여서 그 곱하기 2 하면 3만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만 개 정도가 검색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크스택 자체는 2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 테크스택 하나를 가지는 아티클의 개수는 그 하나당 15,000개씩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질문 있어요. 네, 근데 자바랑 도커여서 2개인 거 아니에요? 1번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자바랑 도커랑 둘 다 동일하게 15,000개가 있던 거예요? 아, 네. 아, 그렇게 의도적으로 넣었던 거예요?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넣을 때 이제 테크스택 테이블에 있는 거 그냥 폼은 돌려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동등하게 들어갔어요. 동등하게 들어가서 100만 개 중에 테크스택 한 200개 정도 있어가지고 비율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그 둘의 행이 다르면은 음흠. 로우 수가 여러 개가 행이 다르다는 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다르면은 지금 아. 15,000개 곱하기 2를 한 개라고 하셨는데 네. 걔네 둘의 크기가 동일해서 15,000이라는 음. 거랑 나왔다면 네. 자바가 10개로 도커가 15,000개면 저기 표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 주셨어요. 그거는 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게 예측치여서 그 정확한 값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뭔가 통계 정보를 이용해서 자바랑 도커의 대략적인 로우를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 모든 자바가 몇 개, 도커가 몇 개, 이거를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 아티클 테크스택 테이블에서 그냥 테크스택 개수만큼 나누기 해서 평균 예상치를 예측해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근데 네. 찾아봤을 때 평균 나온다고 했어서 방금 말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평균 예상치를 한 건데 제가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넣어가지고 예상치랑 실제 값이랑 맞아떨어졌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만약 자바랑 도커에 편중돼 있었다. 데이터에 한 50%가 들어갔었다 하면은 예측치는 15,000개인데 실제로는 한 50만 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는 통계가 고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측을 잘못할 수 없는 상태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네. 실은 네. 1번 점을 1000이나 나왔잖아요. 네. 1000바이트 바이트. 네, 바이트 단위. 1000바이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게 그 인덱스를 어떻게 설정하면 1000바이트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크스택 네임의 타입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텍스트로 돼 있었나? 네. 이놈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되겠네요. 데이터 타입을 인엄은 좀 길게 잡는 것 같네요. 왜냐면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어차보다 길게 잡는 것 같아요. 이따 한번 끝나고 구글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두 번째는 아티클 테크스트를 그 다음에 걸러냈고 그 다음에 아티클은 EQref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왜냐면은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아티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티클 테크 스택의 아티클 아이디랑 비교를 한다. 그래서 얘는 EQRF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하나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만 나오는데 문제는 앞에서 3만 개의 행이 이미 필터링 돼 있고 그 3만 개의 행에 대해서 하나씩 뽑아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부하를 가져온 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는 숨겨진 조인 비용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인이 들어갈 경우 로우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만 개 정도의 탐색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도 3만 개 정도의 탐색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뜻을 알고 나면은 아, 지금 로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AI는 왜 오해했을까요? 라고 보면은 이게 AI가 오해한 거니까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오해를 했냐 하고 물어봐서 네, 그거를 가져왔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약간 변명? 가지고 말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오해할 만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이건 오해하면 안 됐고 왜냐면 15,000행이라는 게 병목이다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익스플레인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using 파이소트가 병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파이소트가 들어가면은 병목을 의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using 파이소트가 그냥 본능적으로 정렬이 문제거나 모두가 다 정렬이라는 학습 데이터가 있으니까 파이소트를 먼저 본 건데 이 정렬하는 데이터는 중간에 필터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48개를 정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한 건데 근데 이 테이블에서는 148개로 정렬을 한다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48개로 정렬되는 결과는 이 해빙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그건데 얘는 그 해빙을 거치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 집계 함수를 거친 다음에 결과값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정렬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인을 하는 3만 개의 행에 대해서 정렬을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필터링 된 거에 대해서 정렬을 하는지가 알 수가 없어서 오해할 만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펄소트가 있어서 얘가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얘를 얘에 좀 집중을 하다가 이 조인 비용을 생각을 못했구나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인 비용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익스플레인 테이블로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즈를 봐야 될까? 그리고 실무에서도 그러면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즈를 더 선호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AI 피셜인데요. 근데 저희가 일단 들은 거는 익스플레인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안전과 효율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즈는 실제로 쿼리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 DB면은 당연히 실행하면 안 되고 왜냐면 문제가 있는 쿼리를 보려고 하는데 운영 DB에서 볼 수가 없지만 익스플레인은 계획만 확인하는 거라서 안전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수들은 대충 보면 안다. 이거 딱 봤을 때 AI처럼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봐도 이 쿼리의 이 실행 계획이면은 조인이 문제겠네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고수가 아니었다.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 튜닝 사이클 이게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즈 실행시키면은 다들 해보셨겠지만 5초가 걸리는 컬이면은 5초가 걸려요. 그리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뭐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몇 분, 몇십 분 걸리는 컬이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걔를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널라이즈 돌리고 기다리는 시간 솔직히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빠르게 확인을 하고 튜닝을 하는 사이클을 거치기 위해서는 익스플레인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레인의 같은 경우는 운영 환경이나 데이터 변경 쿼리, 운영 환경에서 빠르게 잡을 때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즈는 개발 환경이고 내가 도저히 뭔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익스플레인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할 만하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네. 그 explain, analyze들을 음흠. 항상 봐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의식 자체가 네. 제가 그렇게 완벽한 그 실행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쟤도 가정에 의해서 알려주는 건데 맞나요? 그쵸. 예측치를 가지고 예측치를 알려주는 건데 네. 그러면 음흠. 찐으로 알려주는 explain, analyze들을 음흠. 꼭 봐야 하는 건가라는 걸로 질문이 간 거죠. explain은 예측치고 explain, analyze는 찐 실체 네. 찐 실행 계획? 아, 근데 이게 살짝 뭔가 미묘하게 다른 게 예측치긴 한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익스플레인으로 모든 병목을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진짜 병목을 보려면은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즈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얘가 실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실행 계획을 세웠다 인 거거든요. 그러면 MySQL 옵티마이저는 이 실행 계획대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계획이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측치가 실제랑 다를 수 있어가지고 얘가 선택한 실행 계획이 진짜 효율적이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를 파악하기에는 뭐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DB의 입장에서는 이 병목이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MySQL이 얘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쿼리를 실행했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익스플레인만 봐도 되죠. 실행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explain도 찐이고 네. explain, analyze도 찐인데 네. explain은 전체적인 요약본 같은 느낌이고 네. explain, analyze는 단계별 코스트나 그런 거를 세분화해서 보여준다는 맞아요. 그러면 explain은 이제 쿼리가 있으면은 옵티마이저가 실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쿼리를 이러한 순서대로 실행을 할 거야 라는 게 explain 테이블이고 실제로 실행을 해서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랑 그 과정에서의 실제 결과값을 보여주는 게 explain analyze 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진짜 실행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explain을 봐도 된다 인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업데이트나 딜리트본으로 실제 explain, analyze 단계는 실행이 돼서 네. 사용을 안 한다. 네네네.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게 인덱스를 타냐 그리고 실행 계획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를 보고 싶은 건가요? 그쵸. 그건 제가 만약에 실무자였으면 뭔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때 업데이트문을 셀렉트로 바꾸고 처리하지 않을까 같은 쿼리를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병목이 있는 셀렉트 쿼리라면은 운영 환경에 좀 문제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쿼리를 실행하는 건데 운영 환경에 그걸 주는 조금 주지 않을까요? little bit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쿼리의 종류에 따라서 병목이 되는 쿼리면은 다른 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도 잡아먹을 거고 문제가 있으면. 근데 저런 쿼리를 운영 환경 DB에서 실행하나요,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운영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운영 환경의 데이터의 분포랑 개발 환경의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면은 재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